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화요일이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출간 기념회 그리고 6차 컨퍼런스 있는 거 오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이제 미국의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11월 5일 날 있으니까 두 달도 안 남았죠. 그쵸? 뭐 한 달 하고 뭐 한 달하고 1,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쵸? 아직까지는 박빙의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카드를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거나 또 반전 드라마를 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부가 출범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린 그것을 알고 있죠. 카말라 해리스가 슬슬 AI와 디지털 자산 혁신을 장려한다,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병행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첫 발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했네요. 이제 슬슬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금 뭐 트럼프는 크립토 프레지던트를 아예 자처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고요. 그쵸?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조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줬는데 조금씩 이 해리스도, 이 카말라 해리스도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네요. 그 부분을 한으로 해리스가 가상자산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성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살짝 올랐었죠. 지금 현재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을 필두로 해서 리플사가 또 해리스를 공격적으로 지지하고 슈퍼팩 그 페어쉐이크의 큰 자금을 이미 모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트럼프가 암호화폐로 지금 정치 후원 자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XRP가 또 인덱스로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암호화폐에 대한 채택은 이루어질 것이다.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또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죠? 이미 미국의 국가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은 지 좀 됐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미국의 국가부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지금 전체적인 그 기득권 국가들 5대 기축통화국들의 도시화는 모두 끝났고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이 더욱더 고갈되면서 인플레이션은 더 빠르게 올 수밖에 없겠죠. 왜? 지금 계속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쵸? 뭐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들 또한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미래에 그들은 이제 도시화를 끝내놓고요. 개발도상국, 신흥국 쪽으로 에너지를 마이그레이션 시키면서 그와 병렬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 섹터가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시기,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 인텔의 창시자가 이야기했던 무어의 법칙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메타버스의 시대, 웹 3.0의 시대, RWA, 토크나이제이션의 시대, STO라고 하는 Security Token Offering, 주식을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급격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또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쩌면 그게 XRP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XRP를 통해서 이 천문학적인 국가부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텐셜 또한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랙록의 CEO죠. 레리 핑크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스닥에서 옵션 상품이 승인됐다라고 제가 얼마 전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비트코인 강세장이 이끄는 5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 참여가 증가될 수 있다. 이제 현물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ETF가 승인됐고 각종 파생 상품, 레버리지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 상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기관의 참여가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열리고 있다는 거, 더 증가세를 보여지겠죠. 또한 많은 알트코인들, 이더까지는 출시가 됐지만 앞으로 솔라나와 XRP를 필두로 한 기관의 채택을 받은 그런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도 반드시 나올 것이다. 특히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이 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의 전성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 생각 또한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유동성의 증가로서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을 필두로 한 미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일 계속 일정이 남아 있고요. 이제 슬슬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빅컷을 하면서 머니 프린팅이 다시 한번 가동될 시기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격 발견 나오면서 뭐 옵션 거래라든지 그쵸?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주류 채택 신호라고 하면서 규제가 아직은 불확실성하지만 이제 슬슬 SAB 1-to-1 회계 지침이 조금씩 면제되는 움직임, 카말라 해리스 또한 뭔가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돌아오면서 소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모두 긍정적으로 암호화폐를 들어올 거니까 상승의 기폭제로서 볼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투자 상품 다양화라고 하면서 ETF뿐만 아니라 옵션 거래, 뭐 리버스 상품이라든지 레버리지 상품 등등 나오면서 투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군이 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이끌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지 않을까. 저 또한 동의가 되는 기사였던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증가하고요. 기관과 국가 단위로의 그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움직임 또한 보여질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부탄이 또 급부상하면서 10,000개 넘게 가지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2022년서부터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쓰면서 약 8천여 개를 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또 어떤 국가들이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한다라고 움직임을 보여줄지 천천히 같이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예크 보고서였네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었죠. BNI 멜론, 뉴욕 멜론 은행이 지금 이 SAB 1-to-1을 면제받으면서 가상자산 수탁업에 공식적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더욱더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이탄 오브 크립토에서는 이렇게 또 예상을 하네요. 비트코인이 이번 연말까지 지금 저희가 업토버를 필두로 한 4분기를 너무나 황금적인 시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폭발적 상승이 예고된다라고 하면서 중간 목표 85K, 85,000달러 하나로 했을 때는 대략 1억대 초반 가격 나오겠네요. 그렇죠? 1억 2천, 1억 3천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또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16년도, 17년도의 패턴을 띨지 20년도, 21년도의 패턴을 띨지 이 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더블록이 얘기하고 있네요. 2023년의 금융위기, 그때 이 실리콘밸리뱅크 SVB 은행 파산됐고요. 또 미국에서 실버게이트 은행도 파산됐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죠. 금융은 또 하나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금융의 허브인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또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처하면서 UBS가 인수하고 연준에서 역내포 자금을 활용하면서 그들의 금융 위기를 뒤로 밀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금융 위기를 필두로 한 대공황 시기, 시스템 리스크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병렬적으로 갑작스럽게 규제가 변화되면서 이제 금융의 망이 새롭게 바뀔 때가 됐으니까 블록체인을 심어 넣는 그 움직임이 이미 과거서부터 5년, 10년 전서부터 리플사와 함께 그 국제 기구들과 함께 준비되어 왔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피터 브렌트가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표를 내놓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금에 120, 300까지 오를 것이라고 하면서 실물 금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또한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실물 금 같은 경우 시가총액을 봤을 때 약 17조 달러 정도 되네요. 그렇죠? 애플이 지금 기업 순위로서는 1위를 달리고 있죠. 약 3.5조 달러 정도 된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제가 얼마라 그랬죠? 지금은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2조 달러 좀 넘겠죠. 뭐 2.1조 달러나 2.2조 달러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애플, 이 기업 하나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작다라는 거, 아직까지 시장 캐파시티가 현저히 작은 이제 막 잉태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오니어, 선구자의 길을 걷고요. 반드시 그 가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코인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이 잠깐 샜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실물 은 같은 경우 1.77 트릴리언 달러, 1.7조 달러 정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1.2조 달러 정도 보여주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실물 은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1억 5천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드려보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라울팔이 또 비트코인에 대한 폭발적 상승이 준비 중이다. 계속적으로 뭔가 업토버가 좀 기다려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가 블랙록의 레리 핑크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동성 장세가 불어온다라는 거. 정말 코인의 시기가 올라면 유동성이 더욱더 펼쳐지고요. 스테이블 코인 지금 많이 장전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슬슬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고 알트코인 쪽으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폭발의 시기, 그 다음 또 XRP에 대한 좋은 시기 또한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천천히 기다려 보시고요. 이 라울팔에 대해서 조금만 더 포커스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라울팔이 누구죠? 바로 이 전 골드만삭스의 임원 출신이거든요. 그가 두 가지의 코인에 굉장히 과거부터 공격적으로 투자했었다. 첫 번째 솔라나 주목할 만했다. 두 번째 리플에 배팅합니다. 일생일대 기회라고 얘기를 했네요. 왜 전 골드만삭스의 임원이었던 라울팔이 현재 XRP를 매수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했는지, 이런 기득권 은행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은 뭔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라울팔뿐만 아니라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었죠. 이 린다 존스라는 사람, 그녀의 이력을 봤을 때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부문의 부사장까지 역임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XRP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초기 주식 시장과 유사하다라는 거. 우리가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2000년대 초반 때 그때 우리가 애플을 샀더라면, 그때 우리가 구글을 샀더라면 지금 얼마나 높은 수익률이 보여졌을까요? 즉 XRP 또한 반드시 제2의 구글, 제2의 애플,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회사이자 프로젝트 생태계이자 유틸리티 코인 XRP가 대장벽으로 오를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린다 존스가 왜 지금 XRP를 구입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골드만삭스의 전 임원 라울팔과 모건 스탠리의 투자 부문의 부사장을 역임했던 린다 존스라는 인물들이 왜 XRP에 대해서 샤웃하고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 vs SEC 항소 기한이 임박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날짜가 맞는지 볼까요? 항소 기한 10월 7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라나 한숨도 나오고요. 그쵸? 걱정도 되고요. 그쵸?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싸게 모을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아쉽다. 저 또한 이 후자의 입장에 포함이 되는데요. 아무쪼록 XRP 커뮤니티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갈팡질팡해요. 그쵸? 걱정도 좀 되면서 어떻게 나올까 좀 여유 있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가짐 저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가격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리플사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어떤 뿌리를 확장했는지 좀 공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내공을 쌓기에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전달드립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10월 7일이 조금 남았잖아요. 그쵸? 뭐 그래봤자 뭐 일주일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진짜 세력들 징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고래들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 XRP 매입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XRP를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리플 쪽에 승리될 수밖에 없는 날, 그 카운트다운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왜 스위프트가 R3와 손을 잡았고, R3는 2017년, 18년서까지만 해도 리플과 법적 공방의 관계에 있었지만 그들이 50억 개를 0.0085달러에 살 수 있게 하면서 합의를 보면서 파트너십을 맺었었죠. 데이비드 루터가 이끌고 있는 3명의 공동 창립자가 했다고 해서 R3인데요. 그들끼리 결제 프로토콜로 XRP를 이미 활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위프트 2.0이라는 망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에비던스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hank you, your beneficiary has received payment. 즉 이제 갈수록 더 빠른 결제, 수수료가 저렴한 효율적인 결제 시장이 온다. 가치의 인터넷 오브 밸류의 시장이 오는데, 런선 리플, XRP 레저의 망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빠른 결제 이동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WSJ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2030년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인공지능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AI 에이전트를 인터넷처럼 쓰는 세상, 즉 가치의 인터넷, 제2의 인터넷 시대가 온다라는 말 병렬적으로 좀 떠오르는 것 같고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필두로 해서 금융의 망 자체가 바뀐다라는 것, 저 또한 2030년까지 XRP 반드시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 2만 개 정도라도 2만 개, 1만 개 정도라도 꼭 2030년까지 가져가자. 모잘루프와 함께 리플이 손을 잡고 있다. 그 뒷배로는 누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머네토리 오브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통화청뿐만 아니라 인터레저 재단, 이미 리플과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더 나아가 구글 또한 있었죠. 구글 벤처스는 리플의 초기 투자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진정한 쩐주로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장격에 있는 빌 게이츠, 빌 샘 멜린다 게이츠와 석유의 황제로 있었던 록펠러를 필두로 한 록펠러 재단의 자금이 2030년까지 금융 포용성, 상호 운용성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페이팔이 나오네요. 이더리움이 결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솔라나, 제2의 스마트 컨트랙의 대장격이죠. 솔라나 전환까지도 지금 확보하면서 지금 현재 팍소스를 통해 페이팔, PYUSD 또한 찍어내고 있죠.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뿐만 아니라 솔라나에서도 병렬적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기술적 지표에 따라 알트코인 시즌이 곧 도래할 것이다. 무지한 황소가 영리한 곰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알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코인 사지 말자. 김치 코인보다는 그 기득권 세력들, 월가의 뒷배로 있는 그들이 선택한 시가총액 상단의 알트코인에 집중한다면 더 큰 수익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 1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전망하고 있거든요. AI, 금융 혁신이 될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까지 입혀지면서 결제에 대한 혁신의 시대에 올 것이다. 비트코인이 10억까지 갈 수 있는 시대,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언급드렸던 2030년을 고대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테더의 실적이 블랙록을 압도했대요. 그쵸? 어떻게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회사에서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그 실적을 압도할 수 있을까요? 그쵸? 한편으로는 야, 테더 정말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내년에 경기 침체 이슈와 함께 코인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소재, 이 테더의 붕괴 가능성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붕괴할 수 있는 이유, 중국을 뿌리로 하는 것처럼 포장은 해놨지만 그 쩐주를 봤을 때 마이클 노보그라치가 이끌고 있는 갤럭시 디지털, 더 나아가 코인베이스 벤처스와 크라켄 벤처스가 쩐주로 있다는 거, 영국과 미국의 사모펀드가 테더, 이 아이파이넥스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FTX의 파산 사태를 만든 것처럼 테더의 붕괴 또한 만들 수 있다는 포텐셜 참고적으로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XRP를 하루에 30개씩 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에 30 XRP씩 산다라고, 그쵸?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저의 목표 수량 15만 개를 향해 가고 있고요. 요즘에 목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요런 코인들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폴리곤 에코시스템 토큰이죠. 그리고 솔라나까지 이렇게 조금 업비트해서 스테이킹할 수 있는 쪽에 집중하면서 포트폴리오 분산화를 하고 있다. 이미 저도 도지와 시바 이누라든지 디지털 은이죠. 라이트코인이라든지 저장소의 대장 섹터로 있는 파일코인이라든지 더 나아가 그 CBDC에서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프라이버시를 보증해 줄 수 있는 GK 스나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GKC 또한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XRP 하나만 투자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분산화 하시는 걸 멘탈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반드시 이 댐은 무너지면서 XRP가 규제에 대한 명확성으로서 자유롭게 그동안 눌려 있었던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시기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